안녕하세요. 버버라 먹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를 위한 혜택이 내일 25일부터 본격적인 시동을 걸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생아 특공도 동시에 시작이 되네요. 먼저 신생아는 이게 무조건 2년이라는 커트라인을 뚫어야 하는데 임신과 입양을 포함해서 2년 내 해당 자녀가 있는 가정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뉴홈 3만 가구, 민간 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 가구. 그러니까 7만 가구 정도가 타겟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건데, 특별한 혜택이라는 건 결국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당첨이 되면 자동적으로 지원이 된다는 얘기죠. 무주택자로서는 쏠쏠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일 25일부터 본격 적용이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 해당 신혼부부 혹은 동거하는 부부라면 지금 엄청난 혜택이라는 테두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일단 청약통장은 웬만하면 처분하지 마시라. 그냥 그렇게 묻어두고 있으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 극도의 한파를 맞으면서 대대적으로 무주택자들에 대한 문호 개방을 하지 않고는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죠. 지금까지 다주택자들에 대한 혜택들이 많아서 공급량을 늘리려는 선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결국 무주택자에게 백기를 들어야 이게 시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느낌적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이게 신생아 특공이라도 나온 거죠. 결국 부동산 시장은 구축 시장의 매매값을 격침시킬 거고, 향후 매매가는 롤러코스터, 그것도 상승으로 가는 궤적이 없는 일방적인 하향 쪽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될 게 분명합니다. 또 굉장히 선택지가 폭넓어질 수 있는 이 3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한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생아 외에 무주택자에 대한 혜택 부분은 가장 맹점이었던 부부간의 청약통장. 부부가 별도로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는 무조건 순삭, 완전히 효력이 순간적으로 삭제가 되어버리는, 그냥 쓰레기에 가까웠는데 이게 완전히 25일부터는 바뀌게 됩니다. 청약통장 기간 50%를 가져올 수 있어서 합산 기간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게 되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원군을 얻은 거지. 청약통장 기간이 남편이나 아내나 한쪽이 좀 딸리면 그냥 소방호수 끌어오듯이 끌어와서 쓸 수 있다는 거고, 합산이 가능할 수 있는 제도가 열린다는 건 아주 포인트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이제 전략적인 파트너 관계로 청약 시장에서 청약에 각자가 도전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부부 한 사람만 도전했던 그간의 관례는 깨버리고 이제 두 사람이 신청, 중복 당첨이 되더라도 이제는 무효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냥 바로 무효 처리가 돼서 뼈아픈 실점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한 사람의 당첨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라이프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보존 조치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혜택을 받아 누리셔야 하겠고요. 그리고 소득 기준, 이거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였는데 다소 애매했던 소득 기준이 1억 2천에서 1억 6천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도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간당간당 소득 기준에 걸려서 도저히 청약이 불가했었는데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여지가 생겼고, 그리고 특공에서 다자녀가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줄었습니다. 이거 정말 잘한 거죠. 아니 어떻게 요즘 시대에 3명을 낳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키우기는 더 힘들어. 다자녀 기준이 확실히 낮아져야지 이게 뭔가 새로운 판로가 열리는 건데, 2자녀 있는 가정은 한 끗 차이로 다자녀에 포함되지 않아서 고배를 마시는 경우가 많았었죠. 이런 이유 때문에 청약통장이 20개월 만에 가입자가 급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22년 7월 이후로 분양가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면서 아예 청약을 쳐다보지도 않는 청포적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죠. 당연히 가격이 이렇게 미치도록 치고 나오는데 누가 청약하겠어. 그리고 혜택도 무주택자에게는커녕 도리어 무순위로 자녀 물량 털어내서 다주택자들이 주워가는 쪽으로 기울어졌었는데, 이렇게 혜택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니까 청약통장 감소세는 147만 명 넘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서게 됐다는 건데, 아무튼 이런 혜택은 꼭 잡으시라. 절대 청약통장 폐기하지 마시고 잔존시켜서 최대한 무주택자가 누릴 수 있는 이점은 가져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신 고분양가는 절대 받아주면 안 되고, 가장 적절한 수준에서 실익이 있을 수 있는 청약 쪽은 체크를 해 두시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완화책은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한 부분은 한계에 봉착을 했습니다. 공급량 늘려봤자
집을 사줄 사람들이 없는데 당연받다. 이런 매집에 대한 수요는 무주택자들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뭐 기울어가는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대폭적이고 파격적인 혜택이 없이는 불가하죠. 그래서 내일 25일부터 풀리는 이 청약에 대한 변화는 꼭 체크하셔서 이후에 관역을 겨눌 수 있는 화살로 쏘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역시나 문제는 이렇게 뼈대를 잘 갖춰도 문제는 늘 돈인데, 분양가가 이렇게 기회의 문이 열린 만큼 확 내려가야 되죠. 새 아파트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청약 시스템만 손본다 해서 이게 다가 아니란 얘기죠. 일단 무조건 이 열고 들어갈 수 있는 키가 있어야 한다는 건데, 아니 문만 번지르르 하면 뭐예요? 그 문이 굳게 잠겨 있는데 그냥 그 문을 확실하게 따고 들어갈 수 있는 키가 바로 분양가입니다. 평균 분양가 8억 4천. 정말 많이 더 올랐죠. 1년 새 얼마나 뛴 줄 아십니까? 바로 2억이나 떴어요. 2억. 평당 분양가가 자연 올라가니까 전체 분양가는 뭐 그냥 고공행진할 수밖에. 이렇게 평균 분양가가 8억이라는 건 보통 내 집을 갖기 위해서 플랜을 세우는 사람들이 감당하기엔, 야, 8억 고지 이거 어떻게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심각한 고지전을 방불케 하는데, 서울에서 국평이 8억 정도만 나와도 뭐 싸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지금은 뭐 거의 서울에서는 20평대도 10억에 가깝고 84제곱은 13억 이상을 찍고 있는 상황인데, 누가 청약 시스템 뭐 부드러워졌다고 이걸 넘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진입 문턱이 가격 때문에 너무 높아져서 이건 당첨이 문제가 아니라 당첨이 되고 난 이유가 더 문제인 거라. 그리고 이후에 집값이 제대로 받쳐줄지는 정말 미지수. 지금 집값이라는 자산 가치가 거의 뭐 우르르 무너질 수 있는 위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 아파트 당첨돼서 좋아할 일이 아니란 얘기죠. 기본 진입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개인이 대출로 인해서 빚어지는 금융 부담은 100배입니다. 100배. 그리고 이후에 주변 시세까지 내려가면서 구축의 맹타가 신축을 두드려 패는 건 당연한 수순. 무슨 뭐 신축이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급격하게 집값이 하락세로 진행이 되면 그렇게 맹렬하게 쏟아부었던 개인의 자금은 그냥 집값 하락이라는 쓰나미에 쓸려갈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렇게 좋은 무주택자를 위한 청약 시스템이 혜택이 아니라 자칫 꼭지를 잡게 할 수 있는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니 양날의 칼을 잘 쓰셔야 합니다. 정말 고분양가는 확실하게 배어날 수 있는 손절, 동시에 고질적인 무한대출 풀로 받아서 집값이 신축이라는 강점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존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잘라내야 한다는 얘기죠. 완전히 실거주 개념으로 가야지 손실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런 컨셉으로 가게 되면 뭐 무리해서 대출 안 받거든. 본인 스스로의 소득에 맞는 선택지 골라서 갈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무주택자에 대한 혜택 부분은 아주 잘 고려를 해서 통장을 써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무작정 밀고 들어가서는 큰 코 다칠 수 있는 시기가 요즘이에요. 이번 주에 나온 부동산원 집값 하락 동향 보세요. 보합세가 상승으로 가는 궤적을 그리는 이 보합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음 주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냥 얼어붙어 있을 가능성도 있고 상승 쪽으로 살짝 고개를 들 수도 있어요. 0.00% 정도의 변동률인데, 아무튼 4월, 5월에는 이런 지표도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건 16주 만의 하락세라는 게 어찌 보면 지금 보합세의 운명을 가늠할 수 있는 그동안에 눌러놓은 하락 파괴력이라는 거죠. 이게 단번에 상승 쪽으로 고개를 든다고? 무슨 호재로 이런 상승분이 나올 수가 있을까? 전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전체 지표라는 궤적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서 여전히 여기는 뭐 마이너스 0.03 수준. 전주보다 하락폭은 줄었다 하지만 이게 앞으로 집값이 다시 회복으로 갈 수 있는 밝은 전망을 하기에는 너무 의기소침해 보인다는 거지. 거래량이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건데 2월 거래량이 2,396건 정도. 초반에 거의 뭐 말 달리듯이 1월 거래를 제끼려는 듯 질주를 하더니만 이거 뭐 하루에 100건 나오기도 힘들고,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 주입니다. 2월이 29일까지 있었던 걸로 감안한다면 1월 거래량은 뭐 간신히 넘어갈 수 있겠지만 별 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지표와는 거리가 멀다. 3월 거래도 지지부진한 상태고,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개별적인 거래 하나하나가 상승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보합이라는 담을 걸치고 있다고 훌쩍 한 번에 넘어가기에는 지금 다른 쪽에 걸치고 있는 하락선상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야. 분양 전망 지수도 80 수준이고 거의 100m 맨돈 지가 오랜데, 요즘 분양시장 보면 거의 뭐 폭격을 당한 도시 같은 느낌도 들고,
그냥 나오자마자 미분양이 뜨는데 정신을 못 차릴 정도. 그러니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매수 우위 지수는 거의 20선상에서 왔다리 갔다. 매수 우위 지수가 20이라는 건 매도 지수가 80이라는 얘기고 정말 턱없이 매수 심리는 완전히 바닥으로 깔아앉았다는 얘기죠. 거의 잠수함급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이렇게 살 사람의 마음을 닫고 있는데 집값이 꿈틀거린다는 게 신기할 정도죠. 절대로 지금 실거래 현장에선 볼 수 없는 현상인데 지표가 너무 유연하게 나오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후 지표들을 더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처럼 치고받는 상황이 아니라 모든 변동 요소가 어느 정도 녹아 들어간 한 달 이후의 집값 추이가 가장 명확하고 분명하게 지금 집값 상황이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보여주게 될 겁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신생아 대출, 이거 올해 집값을 띄울 수 있는 변수가 될 줄 알았는데 노도강 쪽만 뭐 살짝 건드리고 가는 미풍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건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신청액 4조 원 중에 2조 원이 넘는 66% 정도가 대환 대출 신청 규모가 많았다는 거. 좀 전에 본 매수 심리의 20% 마지노선과 아주 유사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살 생각 없고 금리를 환승하려는 수요가 여전히 많다는 것. 신생아 대출 초기 부분에서 이런 성향이 뚜렷했었는데 지금까지도 이런 분위기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지금은 좀 주춤해지는 분위기인데 결국엔 매수세가 살아오기 위해선 고분양가 확실하게 좀 달라져야 되고 이후 구축 시장의 매매가 확실하게 대폭 꺾이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때 뭔가 지표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지금처럼 뭐 깨작깨작하는 지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생아 대출 신규 주택 구입 의지가 그리 강하지 않은 대환 대출 지표로 분명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일단 무주택자에게 적용되는 혜택은 잘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걸러내십시오. 지금 혼조세를 보이는 지표 아무런 의미 없어요. 본격 하강 곡선을 나이아가라 떨어지는 모습으로 보이는 타이밍이 보여지는 때 그 골든 타이밍을 노릴 수 있는 시기 상반기 안으로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 그동안 다주택자들 공급 활성화 위해서 문호를 개방했다면 내일부터 바뀌는 무주택자들에 대한 혜택은 그냥 빠짐없이 챙기시라. 대신 분양가는 펄펄 끓고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냥 대일수가 있어요. 그러니 일단 기다리셔야 됩니다. 무조건 상반기엔 엄청난 집값 변동성의 역사가 아닌 새로운 히스토리를 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잘 기다리게 되면 절호의 찬스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